예, 1부에 이어서 종목 연구 2부입니다. 일부 종목을 보니까 휴맥스, 유니테스트 정도가 그나마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처럼 보여지고요. 그죠? 휴맥스라든지 그리고 유니테스트 정도가 상승세, 휴세가 살아있는 종목처럼 보여지고 나머지는 다 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무래도 조정 장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아무리 개별 종목이고 지수와 별로 관련 없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썩 모습들이 다 좋아 보이지 않네요. 자, 15번 소프트 캠프부터 또 나머지 종목들을 또 분석해 봅니다. 소프트 캠프 아까 제가 보았던 허다한 종목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그죠?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기준선, 절한선 꺾여 두 개가 교차해 후행수변 캔들 밑으로 내려가서 드디어 구름도 캔들도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까지 다 거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시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RSI도 여기는 약간 바닥이었습니다만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었으니까 아마도 얘도 좀 더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종목 분석을 의뢰하고 나면은 제가 맨날 팔아라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죠? 좀 위안을 얻으려고 희망을 얻으려고 분석 종목을 의뢰하는데 맨날 팔라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긴 하였습니다만은 그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 아니거든요. 그죠? 저도 꿈과 희망을 드리는 말씀 발언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려. 홀딩 끝내주잖아. 기다려. 소프트 캠프 한 10년 기다리면 오르겠지. 그거는 분석이 아니죠. 그죠? 그런 조언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냉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돈을 못 벌더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연구하는 게 이 채널의 설립 뭡니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팔아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려왔다가 이런 데서 다시 사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죠. 아직은 RSI도 그렇고 일목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바닥을 말하기는 아직은 멀었으니까 좀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보다 매도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사가지고 소프트캠프의 원수를 갚아도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약간 아직까지 약간 내 시나리오도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되사면 다시 얘가 올라왔을 때 이만큼 먹잖아요. 근데 안 팔고 가죽에 숙였으면은 주가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더라도 본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니까 왜? 일목균형표상으로 구름 밑이니까 팔아라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는 구름 위니까 일목균형표상으로 구름 위고 이니까 가지고 있어라. 팔 필요 없다. 가지고 있어라가 되는 거고 지금은 거꾸로 구름 밑이니까 팔아라가 되는 거죠. SK케미칼입니다. 사실은 SK케미칼은 제가 분석이 틀렸습니다. 제가 23일 날 9월 23일 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어때입니다. 어때? 이때쯤 돼가지고 종목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파세요. 그랬습니다. 왜? 기준선 절한선 꺾여 두 개가 교차해 뭐해 이제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만사 휴이니까 끝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파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니 구름의 하단의 지지를 받고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해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사실은 물론 제가 틀렸습니다만은 현실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보다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기보다는 근데 한번 위에 올라갔다 반등하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데 물론 SK텔레콤, SK케미칼은 제가 여기서 팔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좀 빠른 뭡니까? 좀 너무나 비관적인 그런 조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반등하다가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또는 구름의 저항을 받고 다시 아래쪽으로 돌아서는 양상이어서 지금의 저 의견은 또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파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사나요? 아니, 추세가 확실하게 구름 위로 쫙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얘가 예컨대 예컨대 구름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요번에도 뭐 절한선의 지지를 받거나 구름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돌아서면 여기서 일부 사고 구름 위에서 일부 사면은 그때는 과거에 옛날에 이랬던 것처럼 뭔가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이죠. 아무래도 시장이 하수장하니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거래하고 싶습니다. 물론 옛날에 여기서 8월 했을 때 매도하지 않았었다면 여기서 내가 8월 할지라도 뭐 매도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강력하게 파시라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의견은 일단은 팔고 나중에 차라리 여기서 팔고 여기서 높은 데서 되사는 한이 있더라도 추세를 확인하고 거래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SNS입니다. SNS 테크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많이 봤던 종목이죠. 그죠?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소프트캠프하고 비슷하죠. 그죠? 소프트캠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팔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SNS 택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글쎄요, 뭐 굳이 말한다면 구름 바뀌니까 어차피 매도 의견은 똑같습니다만은 RSI가 조금 돌아서고 있는 양상이어서 주가는 다시 지우고 다시 볼까요? RSI는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양상인데 주가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잘하면은 다이버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버전스 괴리. 그러면은 약간 반등하면 얘는 기준선 근처까지는 혹시 와볼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구름 밑이니까 그 전에 상승 추세는 이제 대충 막을 내렸고 지금부터는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의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죠. 하락하면서 반등하고 하락하면서 반등하고 하락하면서 반등하는데 이 반등이 여기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48,000원 정도니까 한 48,000원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반등을 좀 기다려도 되지 않겠나 는 의견입니다. 약간의 반등. RSI를 보니까 그죠? RSI를 보니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다려보자. 그죠? 자, 서부 T&D입니다. 아까 제가 어디 갔죠? 이거 지우고 SN텍의 경우에 내려오면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어디까지 간다고 예상합니까? 올라가 봤자 기준선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서부 트럭 터미널 이쯤에서 그죠? 이쯤에서 누가 저한테 서부 트럭 터미널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쯤 돼가지고 제가 참으로 난감해하면서 한심하면서 아니 전환선 꺾였고 두 개가 교차했고 구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는데 뭘 더 기다리냐 뭘 더 기대하냐 반등이 있으면 팔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까지 반등이 있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잘하면 기준선 정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기준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설명했겠죠. 그렇습니까? 올라가서 기준선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죠. 그죠? 구름 근처, 기준선 또는 구름까지 갔다가 딱 내려왔죠. 그죠? 그죠? 지금 이제 해답 보고 이야기하니까 자
앞으로 TND는 서부 TND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름 위에 있다가 구름이 또 내려가 버렸으니까 더구나 구름의 저항을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여기서 한번 구름의 저항을 두 번이나 맛봤으니 또 구름을 테스트하기보다는 점점 멀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구나 전에는 기준선에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기준선은커녕 절안선조차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절안선조차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뭐 잘하면 또 기준선이겠죠, 그죠? 잘하면 반등하면은 6,400원 이지만 역시 뭡니까? 반등하면은 팔아라. 아니면은 반등 없어도 팔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등한다면 기준선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콜마 BNH입니다. 콜마 BNH 여러 차례 설명한 걸로 보여지네요. 근본적으로 파동을 1, 2, 3, 4, 5인데 이 고점 두 개하고 이 고점 두 개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게 괴리다, 다이버전스다.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근본적인 추세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파동의 꼭지가 끝났으니까 ABC 파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ABC가 될 거다라고 아마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약간 ABC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반등이 나타나도록 구름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너무 많이 그렸나요? 지우고 다시 할까요? 역시 좀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RSI도 아직까지는 44고요. 콜마 BNH 그 전부터 제가 출장 매도 의견을 계속 낸 거로 예상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도 아마 똑같은 의견입니다. 매도 파는 것이 지금보다 싼 가격에서 살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마트 커비드 핸들이라고 해서 샀는데 물렸다 라고 하셨는데 커비드 핸들이라고요. 제가 그 전에 커비드 핸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커비드 핸들이 되려면요. 커비드 핸들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커비드 핸들이 되려면 첫 번째 기간이고요. 두 번째가 거래량이고요. 세 번째가 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간인 통상 이 근데 커비드 핸들이면 이렇잖아요, 그죠? 이 커비드 핸들이잖아요. 그럼 이 컵을 만드는 컵 베이스를 만드는데 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이걸 커비드 핸들로 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기간 너무 짧고 두 번째 거래량은요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 양쪽 컵일 때 거래량이 팍 늘어났다가 중간에는 거래량이 별 볼일 없다가 막판에 컵이 될 때도 이렇게 되는 이 거래량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거래량은 이거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거는 커비드 핸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핸들이 되려면 근데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 양쪽 컵의 고점을 넘어서야만이 커비드 핸들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를 지금 커비드 핸들을 보려면 여기까지 왔다가 아직까지 핸들도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비드 핸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헷갈리니까 다시 지우고 볼까요? 거래량도 지우고. 사실은 저는 설마 이걸 커비드 핸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응? 이거 어디 갔죠? 왜 이래?
이거. 이거를 커비드 핸들이라고 보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걸 커비드 핸들이라 한다면, 이미 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핸들까지 만들어졌는데, 통상적으로 이만큼을 목표치로 삼거든요. 컵에서 핸들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목표로 이미 다 도달했죠. 그러니까 이걸 커비드 핸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거는 커비드 핸들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아마도 다른 데서 전에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니까 여기 이미 그려놨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RSI는 고점은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죠? 이게 뭡니까? 다이버전스죠, 그죠?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까지 나타나면 상당히 안 좋아지는 투자가 꺾이는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더구나. 지우고 RSI를 보면 RSI가 72에서 70m 내려왔죠, 그죠? 이때도 매도 신호였고요. 이때도 매도 신호입니다. 이때도 아마도 금요일 날이 10월 16일 날에 이렇게 얼마 이렇게 밀릴 때가 이때가 아마 매도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커비드 핸들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커비드 핸들인에 대해서는 별로 아닌 것 같고, 더더구나 RSI마저 이렇게 다이버전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더구나 여기서 RSI가 매도 신호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미련을 두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레고캠바이오,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예전에 분석한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제가 레고캠바이오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뭐냐니까, 거래량을 보시면 1월 길다랗게 위에 수렴이 달렸을 때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1465만 주나 거래가 됐네요. 평소에 86만 주 거래되는 종목인데 1460만 주니까 하루 거래량의 한 20배 정도가 하루에 터졌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수렴 위에 있는 매수한 사람들은 종가보다도 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몽땅 물렸어요. 1400만 주나 거래됐으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겠죠, 그죠? 무지하게 많는데 이 이후에 주가가 단 한 번도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반등하기만 하면은 팔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반등하면은 팔고 반등하면 팔면서 주가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매물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이게 20일 동안의 거래량이 하루에 터졌으니까 최소한 그 20일 동안의 거래량은 근처까지 올라와야 매도할 테니까, 여기서 매도한 산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다리면서 언제 올라오나 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 주가가 점점 밀리면은 초조해서 팔고 하면서 이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는 주가가 좀처럼 위로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 더더구나 지금은 기준선마저 무너뜨렸고 구름마저 간당간당하니 만약에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진짜로 골치 아파지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레고킹가이어 내내 저는 팔고 싶지 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위에서. 이게 넘어가면은 예컨대 이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는 사도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테크. 5파 지나서 내리막인가요? 파동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파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말하면은 제가 파동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수와 관련되는 종목들, 오늘 카카오 네이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지수와 관련이 높은 종목은 파동 계산이 잘 됩니다만은 이처럼 유테크라든지 또는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지수와 또는 뭐 이렇게 콜마 BNH 서브 터미널처럼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지수와 별로 관련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파동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걸 갖다 억지로 파동을 세가지고 여기가 오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폐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파동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지표들 RSI를 보면 RSI가 여기서 이미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그죠? 여기서 팔아라 라고 했고요.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고서는 있긴 합니다만은 RSI가 조금 주가는 빠지고 있으면서 RSI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장정이어서 지금 이 5원 파동이 끝난 여기가 오고 근데 A고 B고 B고 근데 C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파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파동을 설명하기보다는 현재 RSI가 71로 올라가려다가 못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매도할 타이밍이 된 거 아니냐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날 7120원까지 간 날 이날이 또 눈에 떠있는데 거래량을 한 살펴본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길다랗게 위로 아래 위로 길다란 수렴이 걸린 날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거래량이 크게 났으니까 이날 거래량도 엄청 났습니다만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밀렸다는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종목을 허다한 종목들 아까 무슨 종목이었다? 레고캠바이오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위쪽에서 매물 부담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동은 잘 모르겠지만 역시 RSI도 그렇고 매물 부담도 그렇고 이런 거로 봐서 파는 것이 매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2부 종목은 소프트 캠부터 시작해서 하나같이 다 매도네요. 그죠? 맥쿼리 맥쿼리 인프라라는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을 하긴 합니다만은 보다시피 거래량도 거의 별로 없고요. 거래량도 별로 없을 겁니다. 거래량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거래가 많네. 이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라는 게 소위 뭡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회사죠. 그죠? 터널 만드는 데 투자하고 그죠? 도로 만드는 데 투자, 유로도로 만드는 데 투자해가지고 도용료 받고 이래가지고 그거로 수익을 내는 대신에 미니멈 MRG, 미니멈 레비뉴 개런티를 받아내가지고 예컨대 통행량이 예컨대 하루에 30만 대 안 지나간다면 30만 대에 해당하는 도로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런티를 받고 하는 땅 짓고 헤엄치고 하는 장사를 하는 회사죠. 맥쿼리 인프라. 그러니까 배당도 꼬박꼬박 주고요. 대신에 뭔가 이 회사가 뭔가 실적이 브라이트하거나 화끈한 뭔가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M&A를 한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보다시피 종목이 그다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뭔가 단타로 거래한다거나 이런 유의 목적으로 거래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여기도 종목 올리신 분이 썼습니다만은 그냥 배당 많이 준다 하니까 그냥 배당 따먹고 그냥 길게 갖고 있으면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은 수익이 나겠지 하는 소위 장기 투자, 소위 노인네들, 그죠? 노인네들 종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배당 주는 종목. 그래서 분석은 잘 안 됩니다. 굳이 말한다면 일목균형표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구름 아래쪽에서 오락가락 이렇게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도 거래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냥 계속 갖고 계시는 거죠. 배당이나 따먹고 그러면서 장기로 갖고 계시면은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테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예컨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괜찮아 보였죠. 그죠? 근데 물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주가가 일목균형표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통상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간다.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구름이 든든한가 하면 테스트 해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라고 꼭 설명을 드리는데 테스트도 정확하게 이렇게 됐죠. 그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구름을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기준선 밑으로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다시피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제 예상대로 한다면, 이렇게 구름이 튼튼한 거 테스트 해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혹시 잘못해서 발이 삐끗하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틀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팔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구름이 튼튼한 거, 아직까지 구름은 좀 있으니까, 구름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일단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려서 반등하지 못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얼마쯤 되나요? 구름이 23,0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23,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어쩌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쪽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고 보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세계. 신세계를 막 구름 위로 올라가려는데 살까요? 예, 예, 예스, 사죠. 뭐, 삽시다. 오케이. 동그라미. 대신에 이 구름이 얇죠, 그죠? 구름이 얇죠. 구름이 얇다는 이야기는 짙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도 되고요. 거꾸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조금 더 밀려서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면, 이렇게 되면 그때는 매수하고 난 다음에 얼마 손해가 안 할 테니, 구름이 얇으니까, 그죠? 얼마 손해가 안 할 테니까, 구름에서 멀어지면은 그때는 손절. 그게 아니고 구름 위에서 머무르면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신세계 같은 경우에 좀 잘 보면요. 여기에 구름대가 얇죠, 그죠? 얇죠. 구름이 얇잖아요. 이런 종목이 종종 잘만 하면은 이렇게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돈을, 많은 비중을 때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구름이 얇으니까 언제라도 밀릴 수 있으니까, 그죠? 대신에 조금만 사더라도 잘만 하면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구름이 얇은 종목의 좋은 점은 리스크가 작고 수익을 클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나쁜 점은 구름 밑으로 언제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지선이 강하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애매하긴 한데, 신세가 사고 싶다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에서 멀어지면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파시라 라는 말입니다. 웹캐시 댓글 한번 올리시면 됩니다. 댓글 한번 올리시면 다 봅니다. 그걸 갖다가 서너 차례 웹캐시라고 노래를 부르셨던데, 그렇게 노래를 안 부르셔도 제가 다 봅니다. 지금은 뭐 동그라미부터 치고 이야기하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구름이고요, 기준선이고요, 그죠? 그래서 상승세니까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때까지 보면은 대체로 다 기준선을 다 유지됐죠. 이렇게 기준선이 살짝 내려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한데, 대체로 기준선을 다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단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얼른 팔고 일부 타진 매도, 그러다가 얘가 다시 기준선 위로 이것처럼 다시 올라오면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만은 팔고 사고 하는 짓을 반복하다 보면은 추세를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소위 단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팔고 기준선 위로 오면 다시 사는데, 갖고 있는 물량에 많이 사고 팔아보는 손해니까 30% 정도만 매매한다. 만약에 구름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면은 30% 팔고 70% 팔아서 다 판다.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가면은 계속 가지고 있는다가 첫 번째 전략이고요.
또 다른 전략은 나 그렇게 못해. 그러면 기준선 말고 이때까지 얘는 한 번도 구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죠. 그죠? 한 번도 구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계속 버티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판다. 안 그러면은 올라갈 테니까 설령 구름 기준선을 무너뜨리다로 버틴다 하는 게 두 번 전략입니다. 2번 전략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략의 좋은 점은 1번 전략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다 바로 팔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재수 없어가지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래도 여기서 팔았으니까 비싸게 지금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단점은 잘못하면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매매를 자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기다리고 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판다의 장점은 예컨대 이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굳이 사고 팔고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얘가 밑으로 밀려버리면은 옛날에 여기서 팔 수 있었는데 괜히 안 팔았네. 뒤늦게 팔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가요? 그거는 내가 단타를 자주 할 수 있는 매매에 자신 있다 하면은 1번 전략. 그게 아니고 나는 매매에 자신은 없고 비교적 길게 보는 성향이야 라고 한다면 2번 전략. 알아서 전략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웹캐치는 일단은 두고 보는 거죠. 진도로 봐서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나중에 밀리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또 설명 같네요. 그죠? 이미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추세는 하락세로 완전히 기울었는데 그나마 RSI가 여기서 바닥거리니까 보다시피 바닥거리니까 아마도 보다시피 RSI가 반등하고 있지 않냐. RSI가 반등하듯이 주가도 반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등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수많은 종목들처럼 역시 기준선과 구름 근처까지 갈 테니까 여기 제가 이미 그림 그려놨죠. 그죠? 이 정도 14만 정도까지는 목표로 삼고 반등하면은 파시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등하면은 파시라. 14만 원 정도를 목표로 삼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KPM 테크입니다. 이것도 제가 옛날에 또 분석한 종목이네요. 자, 여기다 소설이라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보기에 시나리오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설이냐? 수세가 더구나 이 위에서 뭡니까? 위에 수염 나타나고 길다랗게 짱대 양설이 나타났죠. 그죠? 음설이 나타났죠. 거래량을 보면은 이날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매물 부담은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뚫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뚫지를 못하고 밀리는 상상이고요. 지우고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가 반등을 끝내고 다시 내려가는 쪽이 아니겠느냐. RSI도 주가도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RSI의 고점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점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소설이라고 전에도 소설이라고 써두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시나리오가 소설일 줄은 몰라도 현재로 예상으로 본다면 내려간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더구나 기준은 제가 기준선을 이야기하는데 기준선 밑으로 밀리면 뭡니까? 추세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주가가 더 밀려가지고 기준선에서 더 멀어지면은 점점 더 밀릴 공산이 높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통상 기준선 무너뜨린 종목들은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구름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갈 거리고요. 그렇지 않고 기준선에서 멀어질수록 매도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날에 오르면 보유, 내려가면은 매도. 근데 가능성은 저는 이걸로 봐서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부 종목이었습니다.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내일은 아무런 영상을 업데이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서도 제가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